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주대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제주 지역 전공의들의 휴진도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학생들로 붐벼야 할 제주 유일의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정한 가운데 이 학교 학생 186명도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학생 중 92%가 참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대생 대부분도 휴학계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주대 의대는 지난 19일로 예정돼 있었던 개강을 다음 달 4일로 2주 연기했습니다.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교수와 강의실 등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정원 확대는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도내 전공의 141명 가운데 107명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97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 전공의 10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1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진구하여 그 결과를 복지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휴진 참여 전공의의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전문의를 당직에 투입하고 수술 참여 인원을 축소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인터넷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시 체육회장의 체육관 사적 이용과 갑질 논란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행사 때마다 수의계약 업체를 회장의 측근이나 지인 업체로 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최됐던 한 축구대회의 예산 항목입니다. 의료진 수당협회는 간호사 출신 여성 이름이 적혀 있고 시상 트로피 항목에는 제작업체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구공 항목옆에는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 있는데 모두 제주시 체육회장이 직접 써줬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 제주시 체육회장이 취임 이후 대부분의 경기와 행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회장 지인 업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 직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자신의 지시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회 때마다 회장님이 직접 담당자나 이제 과장님들 해서 저희 회의실로 가서 그 예산 등록대로 회장님이 이제 업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대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치른 도라르방컵 전국 초청 축구대회 집행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원들 주장대로라면 전체 예산의 45.7%인 3,100여만 원어치의 계약이 실제 회장이 지정한 업체와 맺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육행사의 필수적인 의료진까지 매번 같은 사람과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맹단체에서 의료진들의 응급 대응이 부실하다며 교체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간호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야, 다. 근데 너 마음대로 정해보니까 난 표면이 어떻게 되냐, 나한테 전화가 얼마나 섭섭히 생각하겠냐고. 이에 대해 제주시 체육회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주시 체육회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71억여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은 물론 가족의 꽃집 배달과 개인 경조사 등의 직원을 동원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선점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한 제주시 체육회장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는 즉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시 체육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유명 투자 고수를 사칭해 온라인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이 돈만 받아 챙기는 리딩 투자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억대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시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투자 관련 영상물을 보다 연결된 SNS 계정을 클릭했습니다. 곧바로 초대된 채팅방에서는 매니저가 등장해 1000%가 넘는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김 씨가 망설이자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고 직접 통화까지 하며 거듭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근데 웬만해서는 지금 수익이 좋을 때 입금을 좀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목 선택이시긴 한데 후회는 못해요. 계속된 투자 권유에 김 씨는 결국 지난달 주식과 공모주 청약에 5천여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까지 부부가 함께 투자한 금액은 1억 4천여만 원. 하지만 설 연휴 전까지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원금이라도 찾겠다고 요청하자 투자방 운영자는 수수료 3천여만 원을 요구했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수수료를 입금했지만 단체 채팅방 계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믿고 한 거죠. 한 달간은 딱 운영한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돈이 이제 그날은 300만 원 들어갔는데 내가 또 돈을 더 빌리고 싶어서 그 다음날 100만 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돈을 늘려서 투자금의 수수료까지 1억 8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김 씨 부부의 신고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정 사이트로 투자를 권유해 입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리딩 투자방 사기로 보고 해당 채팅방과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자신들만 아는 정보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라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리딩 투자방 운영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선에 오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지역 경선 결과가 오늘 밤 발표됩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를 비롯해 경선을 치르는 23개 지역구에 대한 개표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되며 밤 10시에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갑지역에서는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송재호 현 국회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JDC가 국제학교인 NSCS 제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익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상 제공한 토지의 환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JDC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요구했고 토지 양여 계약서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제주도의 의견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개발 이익을 외국 기업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해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3,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도의원에 따르면 제주 해녀 인구는 1970년 14,000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2,839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규 해녀가 23명인 반면 고령 해녀 은퇴자는 238명이었는데 박호영 의원은 신규 해녀 양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자도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달 말에 보육교사 3명 가운데 원장을 제외한 2명이 퇴직하지만 새로운 교사를 구하지 못해 다음 달부터 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아 8명 가운데 3살 이상인 3명은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나머지 5명은 갈 곳이 없어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녹색당과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 우주센터 건립은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센터 건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반전 평화운동가인 브루스 게그논도 참석해 우주산업은 우주 군사화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이 동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버스와 택시 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 요금 등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 자동차 6,310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청년과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또 전기차 구매와 함께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보조금이 신설됐고 전기차 구매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1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는 3만 9천여 대로 전체 차량의 9.56%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5배 많습니다.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 신고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과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10건, 22년 27건, 지난해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의 90%가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장비 대금 체불이며 3년 동안 접수된 대금 체불액은 38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 역사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아 탐나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제주인의 삶과 위상을 보여주는 제주 역사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